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가 누적되면 당뇨가 온다. 하루 중 혈당의 정상 범위를 슬쩍 벗어나는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연속입니다. 어떤 중대질병도 어떠한 장애도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몸속에 스며들 뿐입니다. 우리의 하루 루틴에 안 좋은 습관이 많으면 불건강해지고 좋은 습관이 많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대유행병은 당뇨입니다. 만병의 근원이죠. 현대사회의 풍족한 식문화는 우리 몸에 생각지도 못한 혈당 스파이크라는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정상인도, 당뇨 전 단계인 사람도,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혈당이 치솟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고장나서 당뇨병이라는 커다란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를 한 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 부르는데요. 특히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160에서 200 이상으로 혈당이 오르거나 더 극단적으로 공복에서부터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죠. 공복과 식후 혈당 차이가 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췌장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져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최근에 혈당 스파이크 관련해서 TIR, Time in Range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Time in Range, 즉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 머무는 시간 개념입니다. 혈당을 단순히 식전, 식후 한두 번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지를 보는 거죠.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TIR이 높은 사람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혈관 손상이나 합병증 위험도 낮습니다. 반면 TIR이 낮고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게 되면 심혈관 질환과 합병증 위험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도 작은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TIR이 서서히 줄어들어 가까운 미래에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혈당 스파이크 없는 안정된 혈당대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요인들,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순간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요. 하루를 보내면 우리 몸은 수많은 자극과 리듬을 경험합니다. 혈당도 그 흐름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특정 시점이나 생활 습관이 겹치면 예상치 못한 큰 스파이크를 일으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혈당 범위를 슬쩍 벗어나게 하는 하루 특정 시간대에 호르몬 상태에 겹쳐진 문제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코티졸이 상승하고 공복이 오랜 시간 있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코티졸 호르몬이 급등하죠.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높아져 혈당을 조금 올리게 되는데, 전날 저녁 이후 긴 공복 상태였다면 아침 첫 끼에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끼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 결식도 문제가 됩니다. 공복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인슐린 작동 패턴이 흐트러지게 되면서 첫 식사 시 폭식하거나 급하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아침을 굶었다고 하더라도 점심 식사가 이런 부분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카페인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진한 커피나 달달한 라떼를 마시면 간에서 당 방출이 더 많이 이루어져 혈당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빠서 아침밥 걸렀더니 오전 11시에 폭풍 허기가 느껴져서 첫 식사를 폭식을 하고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예가 하나가 있고요. 공복에 에너지 드링크를 한 캔 마셨더니 당분 플러스 카페인의 콜라보로 인해 혈당 쇼크가 오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심 전후 허기가 폭발하고 식사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시간 맞추기 어려운 점심이죠. 직장인, 학생 등이 업무, 수업에 쫓겨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와 혈당 저하가 교차하며 불규칙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하게 먹기도 한몫하죠. 탄수화물, 단음료를 단숨에 섭취하면 췌장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해야 되고
금세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몸에서 혈당 올리는 호르몬이 나와서 또 고혈당이 되고 이러면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메뉴 선택의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튀김류, 국물 많은 면 종류, 라면 우동, 설탕 듬뿍 소스 등을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아무런 활동 없이 바로 앉아 있는 것도 인슐린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빵, 라떼로 대충 때우기. 정제 탄수화물과 당, 함유, 음료의 결합으로 혈당이 급등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한 자세로 오래 있기, 식곤증, 간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기, 현대인의 전형적인 작업 패턴이죠. 근육, 특히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 흡수가 둔해져서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식곤증과 나른함이라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점심 이후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때 커피나 당 감식, 초콜릿 과자 등으로 긴급 충전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치솟습니다. 간식 중독도 문제가 되겠죠. 심리적 스트레스, 무력감 때문에 달달한 음료나 디저트를 찾게 되면서 혈당 변동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오후 3시 서류 작업 플러스 초콜릿, 커피, 초콜릿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4시간 이상 꼼짝 않기 역시 근육활동의 저하로 식후 혈당이 잘 안 내려가겠죠. 퇴근 후부터 저녁까지는 불규칙한 운동 패턴, 야식, 수면 부족이 혈당 스파이크를 부추깁니다. 무작정 굶었다가 폭식 위험하죠. 바쁜 일가로 저녁 늦게 퇴근해 배고픔이 극단에 달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먹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과한 운동 후 영양 부족, 격렬한 운동 후에 단백질, 탄수화물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체내 회복성 인슐린 감수성이 망가져 혈당 변동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야식 습관 문제가 되죠. 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 치킨, 라면 등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쉬지 못하게 해서 인슐린 기능을 지치게 만듭니다. 수면장애도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밤중,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밤사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해 다음날 혈당 스파이크를 부추깁니다. 퇴근 후 운동만 하고 밥 안 먹었다가 밤 11시에 배고파서 폭풍 야식, 폭식 더하기 늦은 밤 섭취, 혈당의 가행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화 보며 스낵, 맥주, 과다 섭취, 알코올로 인한 관대사장애, 고열량 섭취, 혈당 폭등의 사이클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불규칙한 교대 근무도 중요합니다. 밤샘 근무, 그리고 낮잠 패턴이 반복되면 생체 리듬, 코티졸,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이 무너져 인슐린 저항성이 급증하고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아침 7시에 라면, 더하기 김밥으로 식사 후 곧 지침, 생체 리듬의 역행하고 혈당 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내 유해균을 우세하게 만드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도 매우 위험하죠. 인스턴트 식품, 고당분, 고지방 식사를 즐기면 유익균이 줄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혈당 변동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탈수도 매우 위험하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어 식사 후 혈당이 더 높은 고점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약물 복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 특정 이뇨제, 면역제제, 진통소염제 등은 혈당 올릴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 중의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반드시 혈당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고요. 주치의에게 혈당이 갑자기 이유 없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약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 대신 탄산음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만성 탈수와 당 가행 섭취로 혈당 스파이크 일으킵니다. 진통소염제 약 복용 후 야식을 곁들이기, 혈중 포도당 증가가 쉽게 억제되지 않고 매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에 운동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극도의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간에서 포도당 분출이 늘어나 혈당이 갑작스럽게 오르기도 합니다. 새벽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죠. 차 안에서 장시간 운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장거리 운전으로 몸을 꼼짝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휴게소에서 먹는 음식 한 끼에도 혈당이 훅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지나친 저탄수화물 식단도 아이러니컬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활발해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소량의 탄수화물 섭취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박미수 박사가 제안하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3등분 식사하라 루틴입니다. 아침을 꼭 먹되 단백질,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여 혈당이 급등하지 않게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산책을 습관화해 주십시오. 식곤증을 떨치고 혈당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저녁은 과도한 폭식을 피하되 단백질, 섬유질 중심으로 조금 일찍 식사하시고 야식을 자제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이 간단한 순서 변경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고 TIR이 늘어납니다. 1시간 앉으면 1분 쓰기 더하기 소소한 움직임입니다. 사무실에서 1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최소 1분은 서 있거나 간단한 스쿼트, 런지로 다리를 움직입니다. 근육이 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혈당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아침 코티졸을 활용한 적당한 유산소, 아침에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면 코티졸이 과도한 혈당 상승 대신 활동 에너지로 활용되도록 도와줍니다. 물 마시기 알람. 수분 부족은 혈당 스파이크를 악화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물 마시기 알람을 맞춰두고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전후에는 전해질 보충을 겸하면 더욱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 황금의 영양 보충. 운동 직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영양이 근육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누수막기도 매우 중요하죠. 늦은 밤 스마트폰, TV, 과도한 조명 등 블루라이트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고 방을 어둡게 유지하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대사 균형을 잡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장내 미생물 세라피. 채소 하루 한 끼는 채소, 통곡물, 콩, 발효식품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디저트로 과일을 드신다면 껍질째 섭취 가능한 것을 택해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을 함께 챙겨주십시오. 짧은 단식 전략도 현명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는 장시간 공복이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와 폭식을 유발합니다.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자신의 호르몬 상태, 기상, 취침 패턴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하루 한 끼 식사는 혈당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체질에 맞는 단식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이 잠깐 올랐다 내리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메커니즘과 호르몬 균형, 장내 환경까지 망가뜨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언젠가 췌장은 더 이상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고 당뇨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사 순서 바꾸기, 물 마시기 알람, 1시간 앉으면 1분 쓰기, 밤에 블루라이트 차단, 발효식품 섭취 등 누구나 당장 실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혈당 출렁을 막아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는 안정된 하루가 바로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